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어제 이분을 만난다고 해서 밤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소녀팬도 정말요? 아닌데. 네. 근데 이분의 노래를 저는 한참 그 민감한 감성이 풍부한 그 사춘기 때 들으면서 커서 그런지 왠지 설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제 집사람이랑 불꽃 튀는 연애를 시작한 게 이분의 콘서트를 통해서였거든요. 불꽃이 튀었군요. 이분 노래 사연 하나 없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럼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러시고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느덧 가수 생활 30년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오빠. 이문세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30년 가수 생활하실 때는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네. 그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단순한 일을 하다 보니까 늙을 틈이 없는 것 같고요. 운동 좋아하니까요. 네. 근데 저 수염을 기르시니까 코랑 턱에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한번 저렇게 이렇게 수염을 길러보고 싶어요. 너무 얼굴에 특징이 없어서 옛날에는 그냥 긴 걸로 밀었는데 요즘 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윤인구 씨 대표적으로 저것처럼 길잖아요. 저도 그래서 마사 트리오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을 거듭해서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뵀는데 그렇죠. 더 멋있어지셔서 참 주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만하세요. 근데 그래,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사실 예. 사실 저는요 티켓 안 사고 이문세 씨를 공짜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짜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딱 나왔는데 아까 이닝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설레거든요. 예. 저희 아내도 좋아하고 저희 아내 친구는요 이문세 씨 콘서트 지금도 따라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전국 다니면서. 아니 저는 소년같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 익숙하시죠 이제? 예. 아, 저는 아침마당 정말 저 처음이에요. 아침마당 처음이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방송의 저의 롤 모델인 우리 이금희 씨 아침마담 아닙니까? 그렇죠. 마담이 선배님 왜 이러세요? 아침마담으로서 10몇 년 벌써? 그래서 꼭 이렇게 진짜 나와서 뵙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금희 씨도 어떤 면에서는 저처럼 음악뿐만이 아니라 방송 인생 그 구루터기가 아주 굵으신데 여전히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선배님 진짜 말솜씨는 여전하신 것 같아요. 서로 한마디씩 제대로 주고받으시네요. 정말 예. 아니 두 분이 짜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이게 평소에 제가 이렇게 팬이니까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제가 감사해요. 또 말이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늘 이제 그 콘서트를 하시면 제목을 독창회, 이문세 독창회라고 붙이셔서 맞아요. 참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원래 꿈이 성악가. 아, 예. 성악을 고등학교 때 성악 전공했었고요. 대학을 근데 성악가로 가지 못했어요. 뭐 집안 환경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 입시 문제에 얽혀서 성악가의 그 길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집안이 정말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저희 집이 365평, 아직도 기억나요. 정릉의 대저택에서 살다가 1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운명. 그러니까 사업가의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편하구나를 처음 느껴서 저는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사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집이 가족을- 365평이면 어떻게 어때요? 말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거기를 경마장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물을 주면 저 뛰어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정말 대저택. 큰 저택이었죠. 중간 궁궐이네요, 궁궐.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시는. 큰 연못도 있었고요. 그 마당 한 켠에 뭐. 근데 하루아침에 18평. 네.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라는 게 오름이 있으면 또 내림이 있는 듯 싶어요. 근데 본인이야 뭐 계속 열정을 가지고 하셨지만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카페트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에 살고 또 비닐 장판에 살고 뭐 이런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에 그 웃음꽃은 피게 해야 되겠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희 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 때 오히려 웃음꽃을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큰 저택에서 살았을 땐 각자 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의 세계에서 사니까 가족 간에 대화도 끊기고 화목함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돈은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함께 아버지하고 같은 방에서 코 고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정겹더라고요, 저. 그리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는 있지만 우리가 집안은 화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괜히 우스갯소리 하고 다니면서 집안의 화목함을 위해서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서 물론 싱겁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집안의 웃음꽃을 피게 하는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방송에서도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마 마치 직업병 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 다시 또 음악을 하신 거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환영을 하진 않아요. 전혀 환영하지 않았죠. 예. 아버지는 아주 씩씩하게 너는 사업을 물려받아야 될 외아들이니까 음악은 취미 활동만 해라. 근데 그 대학교 들어가니까 사업을 물려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선 내 앞가름이라도 해야 되겠다. 했던 게 그 성악을 전공했었으니까 음악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통기타를 혼자 독학해서 습득했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어줍지 않게 오디션을 봐서 통기타 사롱 있잖아요. 예, 생맥주도 팔고 그때는 왜 무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오디션을 받아서 처음 통과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개그맨 전유성 씨가 마침 그 카페의 연예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 인연이. 예.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연예인을 만난 게 전유성 씨였어요. 왜 그 날아가는 기러기인가요? 뭐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게 자기의 그냥 예? 오리인가 기러기인가 그렇듯이 저는 자연스럽게 전유성 씨가 저의 그 길잡이가 됐던 거죠. 연예 생활에. 전유성 씨가 발굴한 분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개그맨, 가수 네, 이런 네. 분들.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있으신. 그러신 거죠. 이런 대스타를 닥터에는. 발굴했더니. 그러니까 했다니. 뭐 재능이 있어서 발굴한 게 아니라 재능을 많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려 주셨던 분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래를 하러 들어가서 이제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로 저는 등록금과 용돈을 제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은 게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집안을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건사를 했고 가장을 맡은 거죠. 그러다 방송 데뷔는 저는 사실 이문세 씨하고 좀 선배 되시는 이수만 씨하고 좀 네. 후배 되는 유열 씨하고 네네. 이종환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요일마다 공개 방송 기억나세요? 네네. 그걸 안 들으면 그 다음 학교 가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개그 콘서트 애들이 그렇죠. 다 보듯이 그 다음날 가서 어제 그거 들었어? 어제 이 얘기 들었어? 그게 화제거리였거든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공개 방송. 예. 일요일 날 하는 공개 방송. 그건 저 좀 웃다가 대단히- 죽는 거 나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정말 웃겼거든요. 제가 그래도 덜 웃겼길래 망정이지. 돌아가셨으면 여기 안방만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유성 씨가 소개해 해서 방송 여기저기 이제 뭐 통기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저의 음악
음악적 어떤 그 롤 모델들이 많았는데요. 누구 그게 누구예요? 이제 어느 분들? 전유성 씨가 저를 이끌어줬잖아요. 처음 제가 이문세가 처음 방송을 탄 게 기독교 방송 라디오였어요. 그것도 논두렁밭두렁이라고 예전에 그 듀엣 있잖아요. 남녀 예, 예, 듀엣. 예. 혼성 듀엣이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난 그 자리를 PD는 메꿔야 되니까 전유성 씨한테 전화해서 야, 그거 급하니까 아무나 좀 보내줘가 저였던 거예요. 아무 이문세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시절은. 무명이었죠. 예. 근데 그분은 급하니까 전유성 씨하고 친해서 이제 인맥으로 누구 좀 보내줘 한 게 그때 전유성 씨가 문세야 너 좀 가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아 저는 목소리. 얼레벌레 간 거예요. 방송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첫 방송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 그 담당 PD가 송관율 선생님이었어요. 기독교 방송의 PD. 그러니까 뭐 앉아서 하는데 그때 막 최백호 선배도 계시고 아, 떨렸겠다. 막 기라성 같은 양희은 선배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어야 되는 최고의 스타들이 앞에 있는데 저는 오히려 참 이상하죠. 대학교 그때 3학년이었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내 거나 잘하자. 히트곡도 없는 사람이 무슨 배짱인지 그냥 나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할 줄 알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까르르 그러니까 뭐 저는 펑크를 때우러 간 사람이었는데 그날의 히어로가 됐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대타로 나가서 홈런 치는 얻어 걸린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고 했더니 사람들이 홈런 치듯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송관열 PD가 제가 통기타를 이제 다시 싸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저기 이문세 씨 내가 이제 전화를 할 때는 펑크가 아니라 진짜 출연자로 내가 할게. 저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고 그리고 와서 열심히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고정으로 해줄 수 있나? 야, 제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매주 나오는 그런 그 공개 고정이 되고 그 프로그램의 훗날 DJ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전유성 씨와 송관율 PD. 그분은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저와 산행을 같이 하는 아구가 됐습니다. 전유성 씨도 청도에 제가 자주 가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진짜 누가 뭐래도 저의 음악 그리고 방송의 롤 모델이었던 이종환 선생님. 예. 지금은 좀 몸이 편찮으시지만 어떠세요? 진짜 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예.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이종환 아저씨였거든요. 뭐 그 윈드 서핑도 타고 뭐 윈드 서핑 타시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이렇게 진짜 에너자이틱하고 건강하셨는데 폐가 안 좋으세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굉장히 목소리도 좋아지시고 다행입니다. 예. 멈췄대요. 그 병이 점점 악화되는 게 멈춰 있는 상태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젠간 다시 이종환입니다. 듣고 싶어요. 그 목소리 방송할 날을 우리는 기도로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문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앨범이 나온 게 83년. 83년도. 음악으로는 83년도니까 벌써 어느덧 30년 됐고요. 방송은 그것보다 이전이니까 한 2, 3년 된 거. 그게 파랑새였어요? 첫 곡이요. 네.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 네네. 예, 그 노래.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예. 끝까지 불러주세요. 공자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문자를 했는데 좋아한다는 뜻이 그만큼. 그래서 두 번째 앨범은 파랑새고요. 그러니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에 제가 그 고정 그 게스트로 나가면 이종환 아저씨는 항상 히트곡이 파랑새 한 곡밖에 없는 가수입니다. 이문세 씨. 그 저를 항상 이렇게 놀리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종환 씨는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제대로 히트곡을 낼 수 있을 사람인데 지금 때가 안 왔을 뿐이다를 의도적으로 그 자꾸 이렇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청취자들한테 히트곡이 한 곡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저는 파랑새를 부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을 또 부르면은 사람들은 흥얼흥얼거리지 따라하지는 않았어요. 파랑새는 다 같이 했지만. 그래서 저는 팝송 위주로 팝송 위주로 노래를 두세 곡씩 했었는데 어느 날 운명적인 작곡가를 만납니다. 그래. 84년도에 새 앨범을 준비하던 이문세가 허름한 연습실에서 무명의 작곡가, 한 번도 누구에게 곡을 줘보지 않은 신의 작곡자 더벅머리 총각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이 바로 이영훈 씨였어요. 그 이영훈 씨한테 제가 다가가서 저 이문세입니다. 일단 벌떡 일어나요. 저는 이미 조금 유명해졌잖아요. 이종환의 밤의 닉스쇼도 나가고. 그래서 혹시 저한테 곡을 들려줄 수 있나요? 했더니 제 노래는 이문세 씨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유행하는 이런 음악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근데 막 머리를 흑적적거리더니 막 손을 조금 떨어요. 막 이렇게 좀 긴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한테 내가 작곡가로서 내 곡을 들려주는 게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중간에 나가면 어떡해. 이런 그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떨면서 피아노 앞에 건반에 심호흡을 치는데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죠. 그 투박하게 생긴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멜로디는 판타지였어요. 그게 소녀라는 곡의 따라라라라 따라따라 따라디다라 따라라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나랑 작업합시다. 나랑 합시다 했더니 이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한국적 발라드에 우리가 뭔가를 핵심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히트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안심을 했는지 이런 노래도 있어요 하고 막 이게 휘파람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3집 앨범에 들어가 있던 곡들은 이미 다 써놓은 앨범 그 곡들이죠. 그 노래들이 이전에 이문세 씨 스타일하고는 저는 그냥 그대 사랑하는 날 그러니까 약간 이지한 그러니까 편안한 노래고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팝인가 뭔가 할 수 있는데 클래식이죠.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슬픈데 되게 아름다운 곡. 그때 이제 소녀,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 곡들이 다시 휘파람, 그대와 영원히 할 말을 하지 못했죠. 대단한 히트곡들이죠. 예. 보시면은 삶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 한 분 한 분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운명적으로 저를 지금 30년 됐는데 중간중간에 저는 큰 위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살면서 큰 위기가 있었다면 굳이 들려면은 86년. 그러니까 난 아직 모르잖아요가 빅 히트하고 난 이후에 약간 기고만장해졌나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다시 좀 내려놓으려고 했었는지 몰라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했었을 때 그 특집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내려가던 대관령 자락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PD는 뒤에서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대관령 고개는 아주 이게 뱀처럼 많이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가다가 이젠 다 내려왔다 해서 답답하니까 조금 밟았는데 웬걸 정말 큰 이 커브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선 브레이크를 잡고 했는데 이게요 바닥에 물이 있으면 차를 브레이크를 잡으면 보트처럼 됩니다. 그래서 핸들이 아무리 돌려도 핸들 들지도 않고 그냥 쭉 보트처럼 갑니다. 자기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했고요. 설마 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고 저는 기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뭐 만신창이가 됐죠. 네, 그래서 턱뼈도 부러지고 치아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사실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 흉터가 남아 있어요. 이게 30년 가까이 된 흉터인데요. 그때 하필이면 또 경찰차하고 제가 부딪힌 거야.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를 제가 꺾어놓은 거죠. 너무너무 지금도 그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물론 합의도 보고 뭐 다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지금도 그 후유증이 저도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없겠어요? 평생 제 노래를 들으면 그 경찰관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뭐 자식 저는 자식 그래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입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고로? 2달 입원하고 3달 정도 방송을 못 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어쩌면 당신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송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를 많이 다쳐놔서 회복이 기적적으로 잘 되면 다시 당신이 우리 모두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계십시오. 근데 그때 무너지잖아요.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조금 난 아직 모르잖아요로 가요 탑10 5주 연속도 받아보고 막 이래서 저는 이제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근데 뭐 좌절 아닌 좌절의 순간이 있는데 저는 참 희한해요. 좀 낙천적이에요. 노래 못하면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근데 저도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갔었거든요. 예, 오셨어요 그때. 갔었는데 누워 있으면서도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병문안 온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여기 다 다쳐갖고 하면서.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웃음이 나요. 나 각을 했어 이러는데 근데 이제는 오면 사람들이 자꾸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종이 써갖고 대자보를 아예 써놨어요. 86년 몇 월 교통사고가 나서 저는 현재 이런 상태고, 그죠? 나 말을 잘 못하니까 이거 뭐라고 다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저는 지금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먹는 얘기 하지 말고 가주세요.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치아까지 다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정말 큰 사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스도 빨대로 먹듯이 그 영양 섭취해야 되는 건 전부 빨대로만 이렇게 빠르니까 옆에서 짜장면 냄새 나온 제가 헐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말은 그렇게 하셔도 진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노래를 못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진짜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송에도 출연 못하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크도 못 잡고 노래도 못하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제 가서 웃기지도 못하고 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와르르르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빨리 치료하면 낫겠지. 그리고 치료가 잘 되면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긍정적인 그런 거. 근데 제가 그런 와중에 세 번째 앨범 잘 되고 교통사고 당한 상태에서 그 당하기 바로 전에 4집 앨범을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만약에 노래 못하고 이제 영원히 못하면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되겠구나. 아직 발매를 하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게 나의 유작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녹음을 해놔서 이건 다행이다 싶었던 게 4집 앨범인데 그게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깊은 밤을 날아서 뭐 그녀의 웃음소리뿐이 담겨져 있었던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뭐 흥행으로 따지면 컸던 작품이잖아요. 300만 장 가까이 팔렸.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가수로서의 그 사망 선고와도 같은 그런 네. 진단이 내려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노래가 하나하나 뜨면서 어느 날 내가 무대 쓰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어떨까? 아까도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멈칫했는데 제가
미치도록 재활을 했어요. 이거 이제 철퇴를 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전부 묶었던 걸 빼면 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벌려져요. 3달 동안 이걸 턱 관절을 안 쓰면은 이게 여기 붙어서 벌려지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 깨끼 하면은 이렇게 얇은 바 있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넣어. 그랬다가 조금씩 아픈데도 그 다음에 2개를 넣어주고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스바 한 10개 정도를 주고 가요. 그러니까 재활하면서 점점 이거를 억지로라도 늘려야 되는 그 고통이 그래서 요만큼 벌려지면 세월이 흘러가면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 제가 너무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되고 음식도 먹고 막 새로운 세상, 와 나한테도 이런 세상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복귀한 첫 방송이 이종환의 디스크쇼 공개 방송이에요. 근데 이종환 아저씨가 그 수많은 그 방청객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어쩌면은 예전의 노래 같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분 이문세 씨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다 여고생들이니까 저 기다렸는데 첫 곡이 소녀였어요. 근데 제가 노래 연습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노래를 하는데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그런데 떠나면 안 돼요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나도 그런 얘기로 지금까지 노래를 했지만 저 많은 객석에서 나한테 오빠 떠나면 안 돼요 하는 표정인 거라.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감개무량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제가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노래하다가 중간에 끝이고 그냥 막 이러고 또 이정환 아저씨가 와서 쓰다듬어주고 어떻게 노래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다시 복귀하면서의 노래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세상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같이 합치면서 저는 너무 감동스럽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 20몇 년 전 얘기죠. 그로부터 이제 근육병 환자들을 위한. 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의료진들의 정말 그 희생적으로 저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줬는데 내가 보답할 게 정말 뭐 없을까? 막 치료비야 그거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마침 제 그 재활의학을 담당했던 문재호 박사님이 문재호 선생님이 우리 지금 근육병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뭐 지금 저 프로그램 하는데 잠깐 한번 들어와 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어린 친구들이 휠체어를 타고 막 손도 못 가누고 목도 못 가누고 너무 제가 처음 봤을 땐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했더니 근육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기도 사실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어요. 쉬어야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세상에 너무 많고 이유를 알 수 없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어린 환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근육병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소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해서 나 무조건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그게 28년 됐군요. 지금까지. 지금도 연말이 되면 근육병 환우를 위한 우리가 대대적인 자선 행사를 하고 뭐 휠체어도 사고 합니다. 혜영 씨도 와주셨고 우리 다 와주셔서 그렇게 막 다 봉사를 해주신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뭐랄까요, 누군가 계시다면 큰 뜻이 있어서 이런 대스타를 그 실현에 빠뜨리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를 다시 한번 봐라. 너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잘 됐다고 박수 받았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면 안 되지. 잠깐 절 내려놓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영훈 씨도 보내주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송도 저한테 안겨주고 또 중간중간에 좋은 음악들
지금 제가 부르고 다니는 제 음악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영훈 씨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축복과 같은 노래를 제가 하고 다니는 거죠. 이라는 게 벌써 5년이 지난. 그렇군요. 전 이영훈 씨 이제 또. 네, 벌써 5년이 됐어요. 작고하시기 한 1년여 전쯤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진 않으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네요. 투병하다가. 네, 대장암. 네. 그러니까 한 7년 전쯤에 문세 씨 나 여기가 안 좋은데 근데 저는 올 게 왔구나 싶었던 게 이영훈 씨는 커피, 담배, 술 식사 별로 안 해요. 커피, 담배, 술. 그게 나는 창작인들의 고통을 그걸로 치유했다고 생각해요. 창작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있잖아요. 그 없는 거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쉽게 후루룩 나오는 곡도 있지만 이거는 오늘 써야 이문세 씨를 줄 텐데 뭐 숙제를 해야 되는 그 밀려오는 압박감 그런 거에 있어서 잠시라도 있기 위해서는 담배 한 번 뻐끔하고 그것도 한 모자라면 소주도 마시고 뭐. 그러니까 영훈 씨 몸을 생각해. 지금까지 뭐 우리는 너무 히트곡 많이 냈으니까 몸을 좀 생각해요. 몸을 이제는 나이가 40 넘어가서 우리는 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워낙 등산과 캠프나 뭐 여행을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이분은 그런 골방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해요. 피아노 앞에 앉은 그 고뇌하는 클래식 그 성인들처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곡을 주고 받고 그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상대가 편해지면서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 그랬어 저랬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꼭 왜 서로는 존댓말을 했을까? 그게 저는 아직도 참 의아해요. 저하고 한 살 차이예요. 저보다 한 살 그러니까 형 동생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영훈 씨하고 한 번도 말을 놓지 않았어요.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야 영훈아 문세 형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친구가 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영훈 씨가 제 형 같았어요. 생각과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 그리고 작곡가로서의 그 존엄성을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놓지 않으니까 그분은 워낙 저한테 뭐 항상 존대를 했으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아유, 참 그래서, 그립습니다. 네, 예. 서로 존중한 사이가 되니까 더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친해지고 금방금방 야 친구야 하다 보면 조그만 걸로 다투고 싸움이 되고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존중하는 사이. 예, 존중하는 사이. 예. 적당히 존중하게 되면 네. 조금 소원해도 다시 가까워지기가 쉽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대를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아름다운. 네, 저는 제 집사람한테도 존댓말 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게 지금 뭐 저 부인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문세 씨 주변에 뭐 이영훈 씨의 관계나 그런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가족 얘기는 별로 안 하셨던. 그거는 저는 철학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인데 제 아내하고 친가족은 제 아내하고 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 군. 예. 지금 공군 병장입니다. 벌써요. 그래요. 네. 종원이에게 노래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종원이는 뭐가 되고 싶어? 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랬던 게 25년. 20년 됐네, 20년. 그 지금 8월에 제대하는 공군 병장이 됐고 아주 너무 씩씩해졌는데 그겁니다. 이문세가 유명하지 이종원이가 이유도 없이 유명해지는 것은 그 명분이 없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문세 아내로서 막 검색어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유명해지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종원도 어린 시절에 사진 정말 많이 찍어서 전 너무 이쁜 거 막 올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불편할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고 어머니도 예술가인데 아들은 재능이 얼마나 정말 다행히 없어요. 정말 노래하겠다고 떼쓰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의 아들은 다 잘해요. 다 가수로 데뷔해야 된다는 공식이 나는 싫은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부모님의 끼가 어디론가 발현이 될 그럴 텐데. 텐데요. 예, 뭐 꼭 노래는 공부를 아니더라도. 잘합니다. 공부를 미안해요.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진을 봤어요.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그거 지금. 정말 잘생겼어요. 네. 나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식은땀 났는지. 저는 그 SNS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요 소수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처음 초짜였을 때 그냥 우리 아들입니다 하고서 누구일까요 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고 제 아들을 올렸는데 그게 있잖아요. 폭발적이죠. 검색어 1위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내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워서 이제 괜찮아 아들아 괜찮을 것 같더니 뭐가 괜찮아요 들어가 보세요. 포털 사이트니까 이미 다른 분들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도 아마 네, 나와요. 지금도 뭐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어떻게 거예요. 우리처럼 좀 길어요 이렇게 얼굴이? 윤인구 씨 닮았어요. 그럼 잘생겼네. 그렇지만 당신이 내 나이 되면 나같이 된다? 잘 생각해봐요. 아들의 그 똑똑함은 누구 닮았어요? 엄마죠. 가만있어. 똑똑함이 누구? 엄마죠? 아니. 똑똑한 건 저나 엄마의 그 다 DNA를 받았는데요. 침착하게 공부하고 계획하는 건 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분담을 했어요. 남자로 만드는 여행을 가거나 산에 가거나 캠프 가거나는 제가 항상 탁 다니고 뭐 그랬고 차분히 앉아서 계획표를 쓰게 하는 건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걔는 공부는 그쪽을 다행히 따라해서 지금. 쑥스러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공연 얘기하는 게 덜 쑥스러우시죠? 고맙습니다. 30주년 기념 네. 공연인 거예요, 아주 그러면? 크게 아닙니다. 준비하신다고요. 그 기념 공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이번에 큰 사이즈의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4년 전서부터 이미 그동안 해왔던 이문세 공연의 노하우 소극장에서 400명 네. 앞에서 문세가 섰던 그 공연의 틀 뭐 2,000석에서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10,000석짜리 이제 체조 경기장에서도 해봤고 뭐 그래서 사이즈별로 거기에 맞는 연출을 해와서 조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저는 아직도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전한다는 생각에서 6월 첫째 날이죠. 6월 첫째 날 제 생애에 겁도 없이 가장 큰 잠실 주경기장에서 거기가 조용필 선배님이 하셨던 35주년 저보다 딱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의 모습처럼 하신 거죠. 거기 한 3, 4만 명 운집하는 공간 그렇죠. 아닌가요? 네. 5만 명. 5만 명. 네. 우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그랬어? 막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체조 경기장에서 3회를 연속해서 3만 명을 저희 관객으로 모신 적이 있어서 5만 명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실제로 주경기장에 텅 비어 있는 주경기장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거기가 88 올림픽 했던데 개막식 했던데 그렇죠. 제가 무서워서 뛰어나왔어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니? 막 이러고. 그랬더니 뭐 관객 안 차면 여기서 우리 스태프끼리 축구해요. 막 이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제 음악을 듣고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렸거나 위로를 받았던 분들이라면 그 한 번쯤은 볼만한 공연이 되게끔 제가 만들 겁니다. 예. 이문세 씨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뭐 그랬어요? 네. 제가 노래 한 3곡 준비했는데 다음에 이문세 씨 노래 인생은 뭐 30년이지만 예. 여전히 형이고 또 오빠 같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문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모실 분도요. 한우물만 30년. 오늘 30년 되신 분들이 다 나오는 날이군요. 네, 흙을 만지시는 분이고 예. 또 이 그 불을 좋은 불을 내기 예. 위해서 연구하신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흙은 자연이고 불은 열정이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지산 이종능 선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벌써 외모부터 그러니까요. 도예하는 분 같아요. 그래 보입니까? 네. 왜 도예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니세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수염을 기르지 않았는데 한 3달, 4달 정도 밖을 안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염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30대인데 마을에 있는 꼬마들이 왔을 때 아저씨 수염이 있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좋다. 그래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느 한 날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수염도 짧아지고 옷도 좀 산뜻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큰애가 머스매가 8살이고요. 이제 둘째가 4살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결혼하신. 예, 그렇습니다. 몇 채 그러면 결혼? 결혼은 뭐 40대 일에 했고요. 큰애는 49에 낳았고 작은 애는 53세 낳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게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저한테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런데 아직 두 아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박한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웃어줬을 때 저는 너무너무 제 어떤 그 영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진실하고 착하게 살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제가 제 어떤 선생님이죠. 야. 아이들이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늦게 하신 분인 거죠? 예. 근데 저기 죄송한데 아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분이 산부인과 전문이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15살 적습니다. 욕심쟁이. 56이에요. 개띠입니다. 부인은 41 네, 되셨을 그렇습니다. 거고. 그럼 충분히 뭐.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어차피 가임기가 다 그땐 요즘은 좀 늦잖아요, 또. 예. 근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감사하죠. 선생님, 네.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아, 지금 네, 네. 계시죠? 뒷조사 전문 황인철입니다. 이종능 선생님이 근데요, 특이하신데 또 전공도 도예를 안 한 게 아니라 경영을 하셨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도자기를 굽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면서요, 도자 수행을 하시고 93년에 귀국을 하셔갖고요, 본인만의 독특한 작품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흙의 각각 다른 색깔을 살린 톤 시리즈로 이름을 높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예가십니다. 아니 저는 그 유심히 쳐다본 게 피부가 정말 도자기처럼 아주 반들반들하세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저희가 이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나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이래봬도 진품 명품 MC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일반적으로 보통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청자를 만든다, 분청을 만든다, 다기를 만든다 각 구분 짓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한 틀에 얽매이는 건 싫고 제가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자유분방한 도예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이제 4종류가 있는데 시대별로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자 달 항아리라고 백자.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떤 백미는 장작가마 속에 어떤 불기의 열기가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달 항아리라고 하고 또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달 항아리와 이 두 개를 붙여서 만들 때 불 속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힘든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만들 때 어떤 백자에 흘러내리는 우유빛깔 성과 제 마음과 제 호흡이 불편하지 않는 하나가 되는데 그게 한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운 도자기를 제가 2007년도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그 우리 다랑아리 특별전을 했고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제 작품이 이제 소장될 정도로 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작업하게 된 건데요. 이 작품은 어떤 톤입니다. 톤이라는 것은 흙의 질감과 느낌을
그대로 1250도의 불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연을 이야기하는 소 위에 아기가 잠들어 있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사진에 보면 우리 첫째의 지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귀엽네요. 소라는 것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한 30년 정도 걸렸는데요. 어릴 때 소한테 풀을 뜯길 때 소가 저한테 줬던 어떤 우직함과 과묵함 그리고 제 어떤 그 평화스러운 봉사정신 어떤 그런 거였던 것입니다. 이중섭 옆에 이 있는 친구는 작 좀 같아. 예. 지 멋대로 생긴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절로의 어떤 항아리인데 토원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그 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떤 규격화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높낮이가 있고 폭이 있고 깊이가 있고 색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은 지금 일주일 전에 제가 장작가마에서 구운 작품입니다. 예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항상 웃어주는 꽃 같은 나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려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 합쳐서 감정가 얼마?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어느 게 가장 비싼 것 같으세요? 우리 아, 저한테 예, 물어보시면 MC니까 전문 MC. 당황스러. 저는 일단 굉장히 그 백자 다랑아리가 다랑아리. 마음에 듭니다. 예. 아주냐? 아니요?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제 경영학 전공하셨는데 네. 그럼 집안에 누가 도의하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이 길로? 아, 쟤는 어릴 때부터 참 재밌는 게 엉뚱한 구석도 많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잘 안 하고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남들이 가는 길은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굉장히 생각보다는 제가 명석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제가 공무원 되기를 굉장히 바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그 지리산 가까이에 있는 진주 경상대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흑과의 운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지리산에 놀러 갔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라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서 고리패이죠.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는데 아, 거기에서 쟤는 제 평생에 그렇게 얼굴이 상기되고 가슴이 설레이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흠뻑 먹으면 무지개 빛깔의 어떤 흙이 저한테 준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미팅에서 아주 예쁜 이 학생을 봤을 때보다 가슴이 더 뛰고 쿵쿵거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제가 흙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흙을 대할 때는 평상시와 달랐고, 그리고 이제 고향 경주에 들렸을 때 저녁에 오는데 그 장작 가마 그 굴뚝에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게 났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가봤습니다. 그날 토기를 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작도 날라주면서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 없어요. 그 이글이글 타는 불꽃이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자기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대학 4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 입시를 하잖아요. 저들은 이제 경영학과니까 주로 은행이라든가 막 이런 모여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문구점에 들려가 하얀 큰 전지 있죠. 그 2장을 사왔습니다. 그 자취방에 펴놓고 세상에 있는 직업은 다 적어봤습니다. 엿장사도 있었고 한의사, 패션 디자이너, 경마 기수, 지리산 생수 파는 거 다 있었습니다. 다 적으니까 한 1000개 가량 됐습니다. 직업이요. 제가 해놓고도요. 야, 직업이 이런 것도 있나라고 갸우뚱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 어느 한 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면 참 즐거울 것 같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지웠는데 어느 한 날 남은 것은 도공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3자 입장에서 가장 죄를 멀리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들 어머니는 막내 종능이는 평생 흙을 안 묻히고 살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흙을 묻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나서 이렇게 어디 그 공방을 열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 그 4학년 2학기 때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무작정 이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천에 올라와서 이제 그 백자 작업장에 이래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갈 때 그 첫 출근할 때 말입니다. 요즘 대기업에 출근하는 사회 초년생 이상으로 꿈도 컸고 발걸음도 힘찼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분업화된 시스템의 어떤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록이나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를 건접하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도예가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청자 만드는 걸 옮겼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취방에서 천장을 보고 며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래야 하려고 내가 도자기 하러 왔나?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되나? 내가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내가 이 자취방까지 내를 머물게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리산에서 만난 물기를 머금은 무지개 빛깔의 어떤 흙이 준 설레임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배낭을 울러매고 전국의 흙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게 전국을 다닌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가서 또 연구하시고 일본에 가서 또 공부하시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작업장에 오래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제가 흡수돼 버리고 제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종능이라는 한 사람의 소우주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보통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정도가 돼야 자기 작업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도 안 되어서 나무 밭을 빌려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제가 팻말을 하나 달았습니다. 지산도천방이라고. 그리고 제만의 도자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도자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갖고 대학원 진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야, 좀 젊을 때 멀리 한번 걸어보자. 역사 시간에 배운 남방문화의 흐름과 북방문화의 흐름을 직접 한번 걸어보면서 그 속에서 문화의 어떤 흐름을 내 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려는 3년의 시간과 그 3년의 학비를 경험으로 그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1년, 중국에 한 7개월, 대만, 몽고, 태국으로 해가 실크로드까지, 티베트 국경지대 서허즈까지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일본의 뭐 아리타야키나 이마리야키 같은 데 보면 그 화려함은 처음에 누구나 홈박 들어갑니다. 처음에 제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그 화려함 속에서 공허함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차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속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소방이나 정교함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난 뒤에 1년의 시간이 있어서 배낭을 울려매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우리께 더 잘 보이는. 예, 그렇죠. 선생님 그 일본에서 사고 당하신 건. 예, 손가락을 그거는 다치셨다면서요. 예, 그거는 제 도자기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가라체 유명한 도예 가마인 류타 가마에서 참나무 장작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불 떼기 위해서. 그런데 참나무가 장작이 무너지면서 제 손가락 중지가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래 멍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 늙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또박또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예가입니다. 중간 손가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아,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그리고 저는 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평생에 많이 하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 됐다 해갖고 눈을 뜨고 의사 얼굴을 봤습니다. 의사 얼굴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저도 안심했죠. 그리고 손을 보는 순간 한 마디가 없어졌습니다. 이 마디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도예가 손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무너졌죠. 예. 그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쓰레기통에 가지에 피범벅이 돼갖고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압니까? 그때 연락을 받고 가마에서 그 다카시 선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아주 친절하게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 일주일 후면 일할 수 있어. 제가 동남아에서 돈 벌러 온 노동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는 일제 침략 전쟁 때 참전한 일본 군의관 출신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이라는 그
죄를 지키지 못했던 책망, 다시 도자기를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 손 예, 손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 쟤는 이게 이제 복판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발가락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 손톱이 없으면 힘을 못 하니까. 그런데 발가락을 옮기면은 또 발가락도 또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엉치에 있는 뼈를, 그리고 이 신경은 이 옆에 있는 반의 신경을 옮기고 여기 있는 것은 배에 있는 살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저는 병원에서 있을 때 제가 도자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흙을 가져오라 해서 제가 침대 위에서 한 손으로, 이거는 뱃속에 있으니까요, 호일링해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간호사나 입원하는 환자들이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은 굉장히 매섭지요. 근데 이 사람이 흙을 만들지요. 손을 다쳤으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야구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꽃병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쟤도 쟤한테 그만큼 그 손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아, 도자기는 기교와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사랑으로 만드는 거다. 이것이 이제 제가 도자기를 하게 된 터닝 포인트고. 그러고 인하고 난 뒤에 저는 그 의사 선생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의료 사고였지만 왜 제가 그 의사가 애써서 용서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제 도자기가 나의 아픔과 남의 아픔, 남의 실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한 소우주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서했어요. 그런 말씀 듣고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정말 다르게 보이고요. 또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우리하고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활자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작품에 음식까지 해오셨어요. 음식을 또 잘하신대요. 예, 그래서 구경을 좀 저희가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오늘 새벽 4시에 일 나갔고요. 예. 제가 그냥 그 평상시에 와. 아니, 다운으로 보세요. 직접 만든 작품에 요리까지 해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두 분 와서 구경하세요. 다들 관심 많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그럼 보시죠. 지금 여기 담아놓은 예, 그릇들이 다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 예, 와서 직접 그릇이에요. 구경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릇이? 이 그릇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사용하는 도구이기 이전에 예. 그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어떤 마음은 음식이 당기기를 기다리는 그릇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옷을 아주 산뜻하게 코디하면 기분이 좋죠. 음식 또한 저는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먹는 이 식탁이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쪽 작품에는 지금 요거는 지금 더덕으로 가지고 구이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꼭 제가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된장 볶음밥.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아무 채소나 그리고 이제 식은 밥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면 정말로 웰빙 다이어트 식품이죠. 근데 요 그릇 자체가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아주 식감이 살아나네요. 벌써 젓가락 드셨군요. 맛을 보셔야죠, 그리고 요 음식은. 두부는 예. 이게 이제 제가 어제 했습니다. 예. 만드시는 두부? 예. 저는 거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모르면 좋은 그릇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리가 마지막 머무는 곳이 어디지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아리 음식 색깔에 맞게 또 이 그릇 세팅을 하신 선생님이 것 같아요. 음식에 또 프로시면 이분들은 시식의 프로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시식하니까 생각나는데 뭐부터 그 예술하시는 드시나요? 분은 미각도 굉장히 발달돼 있다. 예, 저는 음식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눈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귀로 뭐를 하느냐. 음식이 만들어지는 어떤 것을 상상을 하죠. 난 두부 먹고 그다음에 싶어. 코로 냄새를 맡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혀의 촉각을 맡고 제일 마지막에 맛을 봅니다. 그는 오감으로 보는 게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부 직접 만드신 두부. 근데 항상 그 느낌 있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구수함이 더 왜 입안에서 감도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요리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 설명을 들으면 더 맛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100점이에요, 선생님. 아니 거친 식감도 없이 그냥 없어졌어요 두부가. 저는 이 모든 음식을 만드는 게 제 어머니한테
제가 도자기 할 때 굉장히 고마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예. 제가 흙을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 DNA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면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을 준 어머니가 제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고 된장볶음밥도 궁금해요. 된장볶음 한번 드셔보시죠. 댁에서도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 보입니까? 예. 이 그릇을 보는 순간 그 화가 이중섭 선생님의 네. 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릇이. 그렇죠. 여기 이 그냥 한번 느낌들이 드셔보시죠. 색감이. 어때요, 황 선생님? 된장볶음밥? 전 된장볶음밥보다 더덕이요 이게요. 이거 직접 그 앞에 다 캐. 예, 우리 지금 작년에 정선에서 가져온 더덕을 우리 텃밭에 심어서 어제 삭이 요만큼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먹어보면 하네요. 나는 이 된장밥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 우리가 왜 고추장에 비비는 건 맞아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된장으로 된장으로. 밥 비빈다는 생각은 네. 못 하잖아요. 된장찌개에 우리가 익숙해져 그렇죠. 있는데 다음에는 정말 된장으로 한번 비벼보세요. 이게 된장 맛있는데요? 양념은 된장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 예. 생각보다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우, 그러네요. 저는 아이,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 들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을. 네, 지금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가지 해주신 어떤 정성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무슨 절대로 음식 장사는 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 요거는 제가 불 뗄 때를 대비해 가고 1년에 한 번씩 술을 담궜습니다. 이거 청주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알겠습니다. 친한 도시 오면은 두부와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음식은 예.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부인께서 오늘 아기들 데리고 같이 나와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집에서도 실제로 남편께서 다 이렇게 음식을 잘 해주세요. 엄마 마이크 장난꾸러기인가 봐요, 마지가. 예. 장난꾸러기입니다. 예. 지우야. 엄마도 절대 마이크를 안 넘기네요. 예. 집에서 잘 해주세요? 난 이유다. 예. 가끔씩 요리를 해주십니다. 그럼 애들이 아주 다 잘 먹습니다. 좋아하고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모시고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작품까지 오시게 된 계기까지 들었는데요. LA에서 또 전시를 하신다는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지금 가겠습니다. 다음 달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3주간 LA 그 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제 10번째 개인전을 가집니다. 이것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고향의 흙냄새도 전해주고 그 양국의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도자 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네. 하나의 그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 좋은 작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성출판사 프로넥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고구려 시스템 안전 방충망에서 백화점 상품권, PNS 더존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마당 나의 두 번째 짝을 찾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여성 출연자분들이 이제 남성 짝을 또 공개 미팅을 하시는데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